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 하경선입니다. 2024학년도 역량교사 임용고시 대비 인터넷 강의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역량교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역량교사 임용고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대방고시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역량교사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학습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몇 가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역량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제도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제도일 텐데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서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 배치가 되어서 역량교육과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교원을 우리가 역량교사라고 지칭합니다. 초반부에 그러니까 2007년에 역량교사 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식품위생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들을 역량교사 양성 과정을 거쳐서 역량교사로 임용을 하였고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역량교사 임용고시를 통해서 역량교사를 임용하고 있습니다. 역량교사의 직무, 학교급식법에 나와 있는 역량교사의 직무를 보시면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그리고 위생, 안전, 작업관리 및 검식, 그리고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상담, 역량 상담, 그리고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들을 역량교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급식 관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 식생활 지도, 그리고 정보 제공, 역량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로 역량교사 임용고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교사 임용고시 응시 자격부터 보시면 첫 번째가 역량교사 2급 자격증 소지하고 계셔야죠. 그리고 역량사 면허 소지하고 계셔야 하고 한국사 능력검정 심화시험에서 60% 이상을 획득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3급 이상 획득을 하셔야 하고 주의하실 것은 한국사 능력검정 심화시험은 여러분들이 임용고시에 응시하시고자 하는 연도 역산에서 5년 이내에 취득하신 것만 유효하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 역량교사 임용고시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차 시험부터 보시면 시험 과목 및 유형에서 교육학과 전공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죠. 교육학은 한 문항이고요. 1교시에 60분 동안 치러지는데 논술형입니다. 그래서 한 문항이고 20점 배점이 되어 있고요. 전공 부분은 전체 80점 배점 되어 있는데 전공 A와 전공 B로 나누어서 2교시, 3교시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공 A하고 전공 B를 나누는 기준은 딱히 없고요. 그냥 우리가 역량교사 시험 공부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과목, 9과목이 전공 A와 전공 B의 고루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공 A는 12문항이고요. 90분 동안 시행이 되고 기평, 서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공 B도 11문항이라서 이것도 3교시에 90분 동안 시행이 되고 있고 기평, 서술형으로 나누어서 시행이 되고 있죠. 기평 문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단답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용어라거나 역량소 특정 이름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적는 간단한 문제가 기평이고 서술형은 문항 안에 기평과 간단한 단답식과 약간 길게 원리라거나 이유를 적는 서술형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형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답식인 기평은 문항당 2점 배점되어 있고요. 서술형은 문항당 4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A 40점, 전공 B 40점 해서 우리가 전공에서 취득해야 하는 점수는 전체 80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면접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1차 시험이 끝난 다음에 1.5배수 정도가 2차 시험, 2차 면접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차 시험은 교직 적성에 대한 심층 면접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교육청마다 면접 내용은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떤 형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역량교사 임용고시에서 전공 과목과 평가 영역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과목 역량교육 및 상담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인데 평가 영역은 보시는 것처럼 교육의 개념 배경,
그리고 영양교육의 이론과 실시 과정, 영양교육의 방법 및 매체 제작, 그리고 대상별 영양교육, 그리고 영양상담의 이론 및 적용에 대한 내용이 취급이 되고 있는데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영양교육의 이론 부분, 그리고 영양교육 방법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영양상담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도 출제가 빈번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생애주기 영양학입니다. 생애주기 영양학에 보면은 영양소 개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양소 개요 부분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급 영양학, 그러니까 영양학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영양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대사 부분, 그리고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결핍증이나 과잉증을 비롯한 급원식품까지 이 부분에서 취급이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강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 영양소 개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양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모자 영양,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기 영양, 그 다음에 성인 및 노인기 영양이 다뤄지고 있는데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모자 영양과 그 다음에 아동 및 청소년기 영양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학 부분에서는 대사하고 관련된 부분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양소로 따지면 약간 미량 영양소 쪽, 비타민이나 무기질 쪽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 판정 및 실습은 우리가 영양 판정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죠. 식사평가, 신체 계측, 생화학적 조사, 임상조사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생화학적 조사 부분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식사요법 및 실습 보시면 이 부분에서는 뭐 여러 질환들이 다뤄지고 있고 모든 질환이 다 취급이 되고 있는데 소화기계 질환이라거나 그 다음에 당뇨병, 심순환기계 질환, 신장, 그리고 비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작년 시험 문제 2023학년도에서는 이 심순환기계 질환에서 고혈압 부분이 출제가 되었죠. 식품학은 여러 영양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이라고 하는 일반 성분과 그 다음에 특수 성분 2가지로 나누어서 언급이 될 수 있는데 이 성분들의 구조라거나 분류라거나 일반적인 특성들이 두루 언급이 되고 있고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은 저장 중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조리 원리 및 실습 부분에서는 이제 모든 식품 분류 체계들이 다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 식품들이 가지고 있는 조리 특성이라거나 조리 시의 변화라거나 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급식이나 실습에서는 영양 작업 관리, 구매 저장 관리, 위생 안전 시설 설비 관리,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급식 경영 파트인데 여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영양 부분 그리고 구매나 저장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위생 파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위생 부분은 뒤에 있는 식품위생학과 많이 겹쳐지는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이제 그쪽으로 분류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죠. 식품위생학은 식품미생물, 그리고 식중독, 곰팡이 독소, 식품 첨가물, 그리고 식품과 전염병, 기생충, 위생동물, 그리고 유해요소 중점관리 제도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무래도 식중독이겠죠. 식중독 부분에서 꾸준히 자주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이 헬스업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학교 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입각한 이 위해요소 중점관리 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꾸준히 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우리 학교 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영양교사 임용고시에 대한 경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의 선발 인원을 비교를 해보시면 2022학년도까지 꾸준히 선발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637명이 전국적으로 선발이 되면서 가장 많은 인원이 선발이 되었던 해였죠. 그런데 2023학년도에 들어서 선발 인원이 반감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매년
지역별로 그 경쟁률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2023학년도에는 경쟁률도 6.48대 1, 평균 6.48대 1 정도로 다소 높은 경향이 있었죠. 이렇게 선발 인원이 감소된 것은 뭐 정책적인 변화도 있을 것이고요.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변화도 시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양교사에 대한 그 전망이 조금 어둡다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대한급식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문 2022년도 10월 10일에 나온 내용인데요. 보시면 정년을 맞을 1세대 영양교사 대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07년에 영양교사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식품위생직으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영양교사 양성과정을 통해서 영양교사로 임용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그분들 나이가 40대 중반이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분들이 뭐 명예퇴직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지만 앞으로 정년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이 정년이 되셔서 퇴직을 하시면 또 이제 새로운 영양교사를 선발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영양교사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고 있을 것이다 라는 밝은 전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방고시 영양교사 강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양교사 강의 커리큘럼과 학습 계획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2월부터 기초이론, 심화이론,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기초 기본에 충실한 수업 뿐만 아니라 심화 내용까지 접근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목마다 3권 내지 5권의 전공 서적을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 전달하도록 할 것이고요. 이해하고 암기하시기 쉽도록 원리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방고시 영양교사 수업은 인터넷 강의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만 지금 예상하기로는 200에서 한 220강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4월 말까지 모든 강의는 촬영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개강일은 2월 1일이고요. 2월 1일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영양학과 생애주기 영양학을 비롯한 일부 강의가 완강이 되어서 한꺼번에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강의 내용이 업로드 되었을 때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결정하셔서 임의로 들으실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입니다. 대학 강의가 보통 15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하면 13주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제 경험상 계획했던 대로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반복 설명을 하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 영양학도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에너지쯤 되면 종강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비타민이나 무기질과 같은 미량 영양소에 대해서 강의를 하지 못하고 종강이 되는 경우가 간혹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미량 영양소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이 안 되어서 졸업을 한다거나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미량 영양소에 대한 개념이 계략적으로나마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앞부분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다량 영양소의 대사 부분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영양학, 아주 기본적인 과목이죠. 영양학 과목을 한꺼번에 업로드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어려우시면 뒷부분에 있는 미량 영양소를 먼저 수강을 하신 후에 앞부분을 들으셔도 되고 다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를 동시에 수강을 하셔서 같이 수업을 들으시는 것도 조금 더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 강의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월부터 말씀드렸듯이 4월까지는 모든 이론 수업을 완강해서 다 업로드를 시켜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에 기출문제 그리고 예상문제 풀이를 진행합니다. 2008년부터 2023학년도까지 전체 기출문제들을 단락별로 평가 영역
영역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풀이를 할 것이고요. 영양교사 임용고시 문제뿐만 아니라 평가 영역이 겹쳐지는 타 교과의 문제까지도 끌어다가 같이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론 수업을 하면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기출문제와 유사한 유형으로 예상문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같이 풀어보면서 공부를 진행할 것입니다. 9월, 10월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다음에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내가 공부한 부분이 충분한지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진단해 보실 수 있도록 실전 모의고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대로 따라오신다면 적어도 한 3번, 4번 정도의 반복 수업은 꾸준히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대방고시 영양교사 강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올인원 영양교사 전공 영양 이론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교재는 2022년도에 출간이 돼서 한번 개정을 거쳐서 2023년도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전공 1, 전공 2 워크북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과목당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권, 5권에 해당되는 전공 서적을 가지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수록을 하였고요. 전공 1에서는 영양학하고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 영양판정, 식이요법, 그리고 마지막에 영양교육까지 수록이 되어 있고, 전공 2에는 식품학, 조리학, 그 다음에 위생학, 그 다음에 단체급식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올인원 영양교사 전공 영양 이론서로 이론 수업을 한 다음에는 뒤에 나와 있는 워크북을 가지고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워크북에는 개념 체크라고 하여 OX 문제가 처음에 나와 있는데 챕터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개념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전공 개념 적용이라고 하여서 요거는 공부한 내용을 직접 써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필력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개념 응용 부분이 있는데 이 개념 응용 부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그러니까 영양교사 제도 도입 초반부에 나와 있던 기출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맛보기나마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접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은 끊으시고 이 워크북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제가 이 개념 응용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몇몇 워크북에 있는 내용들을 풀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개념 응용 바탕으로 하여 OX 문제와 그 다음에 개념 적용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풀이로 알려드리니까 같이 풀어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다시 한번 반복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대방고시 영양교사 강의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의 장점은 적절한 분량으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전공 서적에서 다루지 않는 너무 심화된 내용은 다루지 않을 것이고요. 너무 많은 내용을 정리해서 중략을 해가지고 학습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적당하게 가지치기를 해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그런 섭 자료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준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섭 자료도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위해서 원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교사 문제를 보면은 이유나 근거를 묻는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혼자 모든 과목을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식품영양학 전공하였고요. 강의 경력 20년 정도 됩니다. 그야말로 학교에서 정말 닥치는 대로 모든 과목을 수업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식품영양학과에서 다루는 전공 과목 중에서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과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양교사에서 다뤄지고 있는 모든 과목들 학교에서 여러 차례에 거쳐서 강의를 진행했던 과목들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대방고시 학원에서 그동안 강의해온 과목들이 대부분의 과목의 기초가 되는 과목들이었습니다. 영양학, 식품학들을 계속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탄탄한 기본에다가 차곡차곡 응용 과목들을 쌓아서 빈틈없이 부족함 없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고요. 9과목 중에서 그 어떤 과목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희 대방고시 학원의 장점, 수업의 장점은 일관된 수업 내용입니다. 제가 혼자 강의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이죠. 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 과목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복되는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내용이 약간 상이하다라고 했을 때 학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주시는데 혼자 강의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차이 없이 통일되게 일관성 있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과목마다 이런 상이한 부분들이 나오는 이유는 강사들이 사용하는 주 교재가 다르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과목마다 보는 관점에서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상이한 내용들이 발생하는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모든 과목을 통합해서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목별로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면 모든 과목에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은 앞서 다른 과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계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수업 시간을 좀 단축하고 지루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의 장점, 수업의 장점,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수강생들과 굉장히 빠르게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하루에 2번 정도 이 Q&A에 들어가서 질문 확인을 하고 있고요. 24시간 안에 답을 달아드려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수업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막힘없게 잘 진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Q&A 굉장히 자주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지사항을 통해서 반복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서도 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게 좀 부족하다, 글로만 정리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동영상으로 다시 편집을 해서 추가적으로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만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양교사 과목이 이제 영양학과 생애주기까지 분류했을 때 9과목입니다. 9과목인데 그것을 나눠 봤을 때는 영양학 파트와 그 다음에 식품학 파트, 그 다음에 위생 파트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영양학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 아무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영양학입니다. 영양학을 공부하신 다음에 탄탄한 이론 위에 생애주기 영양학을 쌓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생애주기 영양학 공부하신 후에 영양판정과 식이요법을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하고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학 부분은 보시면은 식품학과 조리 원리가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식품학을 공부하셔서 그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들의 구조라거나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들의 분류라거나 특성 같은 것들을 이해하신 다음에 조리 원리를 공부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학과 단체급식에서는 단체급식 영역 중에 위생 영역이 식품위생학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학을 먼저 공부를 하셔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단체급식을 공부를 하시면 단체급식에서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이 조금 줄어들고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교육과 상담 실습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조금 간추리면서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기본을 먼저 다졌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수월하게 그렇게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 요령,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공부 요령이 여러분들 이미 나름의 공부 방법들이 잘 정립이 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해하고 나서 암기하면 암기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효율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해가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될 때까지 이걸 보지 마시고 일단 암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암기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이해를 하려고 돌아가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끝까지 가서 암기도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퍼즐이 맞춰지듯이 잘 맞춰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아까 몰랐던 거 이해하고 나서 돌아가서 보시면 이런 이야기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해와 암기는 동반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론 강의 듣고 이론 강의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워크북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기출 예상 문제 풀으면서 다시 반복을 하시면서 확실하게 기본부터 심화까지를 다져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시험을 보시는 그날까지 이론 내용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는 모든 감각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단히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써보시고 사이클, 대사 사이클 그려보시고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가 되실 겁니다. 학습 요령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럿이 같이 모여서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이 모이셔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까지 공부해 오자라고 약속하셔서 약간 강제성을 띠면서 인강도 들으시면 진도를 계획하셨던 대로 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여럿이 같이 공부하시고, 공부하다가 서로 힘들 때 격려도 해주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룹 스터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년여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학업에 매진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긴 시간 동안 분명히 여러분들 슬럼프도 있으실 것이고 멘탈이 무너지시기도 하실 것이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일을 몇 가지 생각을 해 두셨다가 그 휴식을 취하실 때 기분 전환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영화를 보신다거나 여행을 가신다거나 좋아하는 일을 몇 가지 생각을 해 두셨다가 너무 힘들고 지친다 싶으면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그러면서 임용고시 보시는 그날까지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방고시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역량교사 임용고시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대방고시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역량교사 임용고시 수업은 인터넷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4월 말까지 이론 수업 모두 완강해서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개강일은 2월 1일이고요. 2월 1일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역량학과 생애주기 역량학을 포함한 일부 강의가 완강이 되어서 한꺼번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약한 부분부터 잘 정리를 하셔서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임용고시 보시는 그날까지 저랑 계속 Q&A와 공지사항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기원하고, 저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강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